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연구하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쿠페페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이제 중국 현지에 살면서 여기저기 출장을 조금 다니면서 어떤 제가 겪었던 일들,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들은 소식들,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살면서 중국에도 뭐 SNS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도인, 그 틱톡 같은 것도 있고 샤홍슈라는 것도 있습니다. 약간 그 페이스북 비슷하다고 할까요? 근데 샤홍슈도 요즘에 이제 동영상이 조금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보는 주제를 가지고선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중국이 지금 진짜 그렇게 실직자가 많고 그 다음에 막 경제가 막 마비가 되고 길가에 버스가 막 멈춰서 있고 뭐 지하철도 안 가고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왜냐면 제가 접하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접했는데 또 1년에 이제 쏟아져 나오는 졸업하는 그 대학생 수가 한 1100만 명에서 1200만 명 정도 되는데 걔네들이 뭐 다 실직 상태다 라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겪고 제가 보고 들은 사실을 가지고선 한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는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조금 상대하기 어려운 이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 중에 역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런 스타일은 저하고 조금 잘 맞고 제가 사업하는데도 굉장히 조금 편한 분들이 또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자꾸 하는데 막 이것저것 막 마찰이 발생을 하는 그런 중국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이제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이렇게 궁합 같은 것이 서로 스타일이 잘 이렇게 맞고 조금 다르고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 입장에서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분들이 이제 중국말로 쩌샹이라고 그럽니다. 절강성의 상인들. 이제 절강성이라고 있습니다. 그 상하이 바로 옆에 있는데요. 약간 뭐라고 그럴까, 우리나라 조금 옛날 신라 쪽이랑 문화가 좀 통하지 않았나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재미난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이 절강 쪽 분들이 이렇게 물론 이제 잘 맞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그런 분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서는 조금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어요. 절강 상인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쟤네들은 죽을 때까지도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결국 자기는 돈 한 푼 못 쓰고 그냥 일하다가 죽는 애들이다. 약간 요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절강 사람들이 일단 굉장히 독합니다. 그런데 이 독하다는 느낌이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뭘 하나 하면 굉장히 독하게 해버리고 끝까지 해버리고 자기가 일단 안 쉬고 끝까지 막 모든 걸 다 투입해서 해버리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런 스타일이 절강 쪽 계신 분들이 좀 유독 심하더라.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부분들을 또 많이 느끼냐면요, 절강 상인들이 옛날부터 자기네들끼리 내려오는 어떤 그 뭐랄까 규칙이라고 할까요? 네가 사업을 하려면 이런 거는 지켜야 된다라는 식의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을 갖다가 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중국 상인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를 이분들이 이렇게 다루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절강성이 이제 세계에서 1등을 하는 기업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1등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화웨이라든지 BYD라든지 이런 것만 아시는데, 여기 절강 쪽에는 이제 중소기업인데 굉장히 강소기업들, 뭐 병뚜껑 하나를 만든다든지 뭐 펌프를 만든다든지 무슨 뭐 오핀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로 세계를 완전히 제패를 한 기업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막 다 갈아 넣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가능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절강 쪽 분들하고 좀 교류를 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느낌을 좀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광동 쪽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광동이 어디냐면 홍콩, 션전, 선전 있는 그런 쪽이 이제 광동이에요. 광저우 있고 중국의 최하단이죠.
광동이랑 이제 절강이랑을 제가 다니면서 좀 비교를 해봤더니 조금 요즘에 느끼는 차이가 있습니다. 광동에 계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이제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고 나서 미국하고 유럽 쪽으로 수출을 할 때 거의 뭐 완전히 장악을 했던 분들이세요. 또 원래 미국에서 쭉 살던 북미 쪽에 있던 화교들이 광동 출신들이 또 많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도 많이 유리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 미국하고 중국 간의 어떤 관계 때문에 기존에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을 하던 이쪽 광동 쪽은 조금 많이 힘겨워한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급의 어떤 공장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던 분들은 오더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버티기 국면으로 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게, 야, 중국이 내수 시장이 그렇게 크다면서 그러면 그거 수출 안 하고 내수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중국이 문제가 시장이 큰데 공급도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수출을 하던 사람들이 다시 내수로 들어와서 원래 내수를 하던 친구들하고 경쟁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광동에 있는 분들이 조금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역시 이제 그분들도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가 최근에 만나는 이제 절강 쪽 분들도 역시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역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제가 보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지금 상당히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내수 시장에 들어오려는 시도도 여러 번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시는 그 이우라는 곳 아시? 이우. 거기도 이제 절강성에 있는 곳이거든요. 이분들은요, 진짜 뭐 죽기 살기로 막 몸을 다 갈아 넣어가지고 막 사업을 하는 스타일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조금 많은 새로운 좀 기회들도 나오는 것 같고, 생각보다는 광동성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잘 버티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광동성은 일단 그 고객 쪽에서 수요를 갖다가 주면은 그거를 최저가로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하는 방식,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어떤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는 그런 방식이 조금 많았다고 한다면, 절강에 계시는 분들은요, 그 업계 자체에서 자기가 그냥 1등이에요. 그러니까 뭐 병뚜껑이나 아까 말씀드린 뭐 펌프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업계 자체가 줄어들 수는 있어요. 시장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냥 출렁이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공장이 문을 닫거나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조금 이거를 이제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중국 전체를 제가 다 볼 능력이 없어요. 중국 정부도 그것이 안 되는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능력이 없는데, 제가 보고 들은 것,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중국의 어떤 그 산업계하고 시장이 지금 새롭게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우리나라 유튜브라든지 우리나라의 어떤 SNS를 보면은 조금 중국에 대해서 과장된 내용들이 확실히 많습니다. 확실히 많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보니까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그 대놓고 무력으로 싸우지 않아서 그렇지 전쟁 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전쟁 중입니다. 그냥 총포탄을 안 쓸 뿐이지 그거를 제외한 모든 영역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을 그냥 왜냐면 전시에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막 쏟아내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구조적으로 서구 언론들을 갖다가 거의 그대로 사용하라는 경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이 내 주변에 좀 많겠구나 라고 조금 고려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제가 이제 중국 내수 쪽에서, 중국에서 살면서 중국 사람들이 서로 보는 그런 정보가 있어요. 그런 정보를 기준으로 보자면 최근에 실직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고, 특히 이제 제 나이 또래라고 해야겠죠. 한 40대 정도 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게 이제 보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베이징이나 상하이, 뭐 션전 같이 중국에서 굉장히 일선 도시들이 있어요. 이런 도시들은 서울보다 더 경제 규모가 크고 더 발전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인구가 2천만이 넘어요,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이런 도시에서 인터넷을 베이스로, 온라인 베이스로 세일즈를 하던 업체들이 지금 엄청나게 감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업들도 감원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주류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무슨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무슨 뭐 영상물을 제작을 한다든지, 자,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때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업체들이 계속해서 적자를 보면서 나와왔던 것들이 결국 문제가 터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모든 업계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그쪽 업계가 유독 타격이 큰 것 같다. 그래서 그쪽에서 커리어를 가지고서 이때까지 오신 분들이 이제 눈물을 머금고 직장에서 떠나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산업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물건을 직접 만드는 제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 있죠. 서비스업, 뭐 이발을 해준다든지, 밥을 만들어준다든지.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직관적으로 또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어떤 가치를 창출해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의 영역하고 조금 다른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통 프로모션 같은 쪽은 이게 물건은 그대로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영역이에요. 자, 이런 쪽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모바일 기반으로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사실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성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버렸던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이 적자로 빠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 적자를 계속 버티면서 뒤에 가가지고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러한 희망이 별로 보이지가 않는구나 라고 하니까 추가적인 투자도 줄어들고 이들이 다시 이제 직원 감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는가 라는 것이 최근에 제가 조금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제가 이제 중국의 저는 칭다오라는 곳에 거주를 하면서 또 굉장히 중국 내에서 다양한 지역을 출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 하나가 자기가 느끼는 얘기를 했다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거 말고 훨씬 더 전문적인 데이터, 뭐 이렇게 특별한 무슨 노하우를 가지고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얘기는 더 비중을 가지고 들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차코페페가 굉장히 이제 영세한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얘기를 하는 거를 보고 제가 느낀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는 거, 제가 어떤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그 사람을 좋게 얘기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 그것 정도가 차코페페가 가진 색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수시로 미국 쪽에서 중국에 대해 안 좋은 정보들을 여과 없이 사실이 아닌 것도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거기에 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구조구나, 한국인으로서 라는 생각도 같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계속 노력하는 차코페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